每天早上脸部浮肿、身体沉重，您有这样的困扰吗？照镜子时眼皮肿胀，戴在手指上的戒指也变得紧绷。明明减少了饮食量，也有运动，为什么疲劳感还是一样呢？很多人相信多喝水就能变健康，但事实上这可能正是造成浮肿和疲劳的原因。我是研究电解质和水分平衡30年的陈志明博士。过去几十年来，与数千位银发族朋友咨商后，我发现了一个确切的事实：早上喝的那一杯水，只要加入一小撮的差异，就能完全改变一整天的身体状态。很多人认为早上喝白开水最好，相信喝干净的滤水器的水就能排出体内废物。但我在研究室观察到的结果却完全相反。只喝白开水反而会让细胞吸收水分，使浮肿加重，疲劳感也会上升。为什么会这样呢？我们身体的细胞无法只靠水正常运作，要透过细胞膜传递营养和氧气，需要电解质这把钥匙。其中那扮演住打开细胞门最重要的钥匙卡角色。没有这把钥匙的话，无论喝多少水，细胞都会持续处于口渴的状态。今天这部影片将详细告诉您早上一杯盐水，如何唤醒细胞，减少腹部脂肪、浮肿和疲劳。重要的是，我也会一并说明哪些人绝对不能使用这个方法。有血压或心脏功能问题的朋友特别需要注意，这个小习惯能如何改变您的早晨。看到最后，您一定会明白的。您现在是否也有类似的困扰呢？每天早上因为浮肿而感到辛苦吗？请在留言区留下一句话。不久前来找我咨商的67岁张淑芬女士的故事，我想分享给您听。这位女士真的很认真地管理健康，每天早上都会去散步，以蔬菜为主饮食，也很努力喝水。但问题是，每天早上脸部肿胀，手指戒指戴不进去，手部也严重浮肿。张女士的担心真的不是普通的。在来找我之前，她尝试了各种方法，试过低盐饮食，也有只吃水果的日子。听说要多喝水，每天勉强喝到2公升，但身体却越来越沉重，整个上午都很疲倦，甚至经常头痛。我在第一次咨商时问了她，早上第一杯水是怎么喝的。张女士毫不犹豫地回答说，总是咕噜咕噜地喝冷的滤水器的水。她认为干净的水好，所以坚持只喝白开水。于是我当场就给了她建议，在温温的200毫升水中加入一小撮天然海盐，也就是不到0.5公克的量，早上空腹时慢慢花30秒喝下去。一开始张女士也觉得很疑惑，要吃盐吗？不是说要低盐饮食吗？她反问道。我向她解释说，吃太多盐确实是问题，但适量的电解质反而能帮助细胞正确使用水分。张女士虽然半信半疑，还是尝试了3天。第3天时接到了电话，声音完全不一样了。她说脸部浮肿明显减少了，早上照镜子变得好轻松，手指也舒服多了。到了第7天，出现了更惊人的变化。她说腰带松了一格，没有过度运动，也没有复杂的饮食计划。这个故事为什么重要呢？因为这不只是张淑芬女士一个人的故事，我遇到的许多人都有类似的问题，明明很努力喝水，却反而浮肿、疲倦、身体沉重。不知道原因的人真的很多，只要透过改变您饮食习惯的小小实践，这样的变化是完全可能发生的。今天影片中要说明的内容，是能完全改变您早晨例行公事的重要智慧。只有听完这个故事并付诸实践，才能体验到真正的变化。如果还没按订阅和按赞的话，请现在立刻按下。这个频道支持您健康的晚年生活。看到最后，您就会清楚明白，为什么现在必须立刻改变您的小习惯。
因为最后会出现的那一个习惯能改变一切。请用订阅和按赞来支持，让更多人知道这个重要资讯。那么现在开始，我们来一一检视日常生活中造成浮肿和疲劳的早晨习惯。另外，请在留言区写下您明天要开始的时间。早上7点、早上6点半，请具体写出来。根据研究结果，实际写下时间的话，实践率会提高3倍。您们当中每天早上只喝白开水的人有吧？很多人认为喝干净的滤水器的水或矿泉水就会变健康，但这其实是造成浮肿最大的原因之一。白开水会瞬间稀释体内的钠浓度，这时我们的身体为了调整浓度，会开始把水关在细胞里面。根据营养学会发表的报告，空腹状态下，如果电解质缺乏，浮肿和疲劳反而会增加。细胞无法正确利用水分，只是吸收住的状态。我咨商过的72岁王建华先生也是类似的情况，每天早上喝1公升的矿泉水，但每天早上脸部浮肿、头痛严重，所以我建议在温温的200毫升水中加入1小撮天然海盐，也就是0.3到0.5公克左右，作为早上第1杯水喝下去。加入盐的话，电解质浓度会调整好，细胞就能正确吸收水分。不过，正在控制血压或心脏功能较弱的朋友，务必要和专家商量后再进行。您早上都喝什么样的水呢？第二个要说明的习惯是用冷水刺激胃部。很多人一从睡梦中醒来就咕噜咕噜地喝凉水，冷水会刺激胃黏膜，延缓水分吸收。根据台大营养学研究所发表的资料，温水的体内吸收率比冷水高出30%。70岁林美玉女士总是想用冷水舒缓肠胃，反而更胀气，消化不良。所以我建议改变水的温度，用手摸起来觉得温暖的程度，也就是调整到大约35度到40度左右。太热的水可能会刺激口腔黏膜，所以温温的程度刚刚好。您也是用冷水开始一天的吗？第三个是早餐后立刻喝水的习惯。进食后立刻喝水的话，胃酸会被稀释，消化会变慢。根据营养师协会的研究，在用餐前20分钟摄取水分，能减轻胃的负担并提高饱足感。65岁李德成先生也是餐后喝水后感到胀气，改成餐前20分钟后就舒服多了。所以喝完早上的盐水后，20分钟内不要吃任何东西很重要。咖啡或果汁也会产生水的稀释作用，在同一时间避免比较好。您都在用餐前后什么时候喝水呢？第四个要检视的习惯是摄取太少量的水。水分不足会提高血液粘度，增加疲劳感。根据健康营养调查结果，65岁以上的朋友中有40%被确认处于慢性脱水状态。69岁刘国强先生一天只喝2-3杯水，每天下午都很疲倦，头痛严重。除了早上的盐水1杯之外，一天总共1公升到1.2公升左右。要分次慢慢喝下去，一次喝太多会对肾脏造成负担，所以少量多次喝比较好。您一天大概喝几杯水呢？第五个是使用精制盐的习惯。精制盐几乎去除了矿物质，只剩下钠的状态。大学食品科学研究所表示，天然海盐的镁和钾含量较高，有利于体内电解质平衡。71岁黄丽华女士用精制盐进行盐水例行公事时，完全没有效果，但改用天然海盐后，5天内浮肿就减少了。所以我建议使用天然海盐或玫瑰盐。碘含量高的盐在空腹时最好避免。您家里都用什么盐呢？第六个习惯是喝水太快，记住咕噜咕噜喝的话，胃部会受到惊吓而痉挛。
特别是随着年龄增长，胃部肌肉也会变弱，所以更要小心。我咨商过的68岁吴秀英女士，总是急住喝水，导致胀气，经常打嗝。水要一口一口含在口中，慢慢吞下比较好。特别是盐水从口腔黏膜就开始吸收电解质，所以更要慢慢喝才能提高效果。养成花大约30秒时间慢慢喝的习惯，比急住喝更舒服，吸收也更好。第7个是早上起床后立刻刷牙再喝水的顺序。很多人起床后去洗手间刷牙再喝水，其实先喝水比较好，因为整晚在口中积累的唾液含有很多消化酵素，和水一起吞下的话，有助于唤醒胃肠活动。所以睁开眼睛后立刻吞下唾液，马上喝盐水，然后再刷牙，试着改变成这个顺序。74岁郑玉兰女士改变这个顺序后，早上消化变得舒服多了。只是改变一个小顺序，身体的反应也会不同。第8个习惯是在水中加入其他东西。有些人因为听说柠檬水或蜂蜜水好，每天早上都会加入，但空腹时反而可能刺激胃酸分泌。特别是加入糖分的话，血糖会急剧上升，产生胰岛素反应，反而更疲倦，整个上午都会感到倦怠。早上第1杯水最好只用水和盐，柠檬或蜂蜜建议在早餐后喝。67岁蔡月娥女士总是用蜂蜜水开始一天，改成纯盐水后，上午专注力好多了。只要改正这8个习惯，身体的平衡就会完全不同。您日常生活中隐藏的小错误，其实就是浮肿和疲劳的原因。现在反过来，我们来看看减少浮肿和疲劳的早晨盐水例行公事实践法。第1步是准备温温的水200毫升和天然海盐1小撮，也就是0.3到0.5公克左右就足够了。重要的是用味觉几乎感觉不到咸味，太咸的话反而会对胃造成负担。前一天晚上先准备好水杯和盐比较好，放在床边桌子或厨房餐桌上的话，早上睁开眼睛就能马上喝。73岁谢素贞女士总是忘记养成前一天晚上准备的习惯后，每天都能不间断地实践。明天早上您也能准备好吗？第2是喝的方法。水含在口中时，从口腔黏膜就开始吸收电解质，不要一次咕噜喝下，在30秒内慢慢吞下是关键。含一口在口中约5秒后吞下，再含一口吞下，这样重复。急住喝的话，胃部会受惊吓而痉挛，特别是银发族朋友胃部肌肉已经变弱，所以更要小心。70岁许金龙先生一开始也是习惯性的急住喝，感到肠胃不适，但改成慢慢喝的方法后，舒服多了。您平常都怎么喝水呢？第3步是20分钟进食。喝完盐水后20分钟内不吃任何东西很重要。和食物一起摄取的话，电解质吸收效果会被稀释。咖啡不行，水果不行，果汁也不行，只有水和盐先进入体内，细胞才能正确苏醒。这20分钟要做什么好呢？洗脸、换衣服、做轻度伸展运动刚刚好。打开窗户深呼吸几次也很好。66岁杨秀梅女士说，她在这段时间做广播体操，既唤醒身体又打发时间，一举两得。餐前进食20分钟，您试过吗？第4是固定时间，在同一时间重复例行公事的话，生理节奏会变得稳定。每天在不同时间做的话，效果会降低，因为我们的身体喜欢规律的模式。早上6点起床的人就在6点5分，7点起床的人就在7点5分，像这样在固定时间做比较好。在手机闹钟设定为盐水时间，最初3天闹钟响起时可能会觉得麻烦，
但只要过1周，身体就会自动记住那个时间。现在立刻停止影片，设定好闹钟再回来。如果设定好了，请在留言区写下您定在几点。早上6点半，早上7点，像这样一起开始的人越多，就越有力量。75岁何志雄先生说，即使没有闹钟，每天同一时间都会自然醒来。您一天中哪个时间最有空呢？第5是持续3周，细胞记住新节奏平均需要21天，中途中断的话，初期反应可能会消失，所以至少要持续3周才能真正感受到效果。以7天为单位制作检查表，浮肿如何，疲劳如何，专注力如何，消化如何，睡眠如何。像这样每天检查5个项目。72岁吕丽珠女士在笔记本上用圆圈叉叉记录，从第2周开始圆圈明显增加了。3周的小习惯，您愿意挑战吗？第6是准确选择盐的种类。我说过天然海盐或玫瑰盐好，为什么好？我来说明给您听。天然海盐是把海水在阳光下晒干制成，所以含有镁、钾、钙等矿物质。这些矿物质在调整体内电解质平衡上扮演很大的角色。相反地，精制盐经过化学处理，只剩下纯钠的状态，身体需要的其他矿物质都流失了。所以即使是同样的盐水，用天然海盐做的和用精制盐做的效果完全不同。在超市买盐时，请务必确认成分标示。第7是保持水温一致。温的每个人感觉可能不同，准确来说35度到40度之间比较适当。手指进入时感觉温暖的程度就刚好，太热的话口腔黏膜会受刺激，太冷的话胃部会受惊吓。每次用温度计测量很麻烦，所以最初1周确认温度就好，那样就能掌握感觉，之后用手摸也能准确知道。69岁许碧霞女士一开始用温度计测量，现在只靠手的感觉就能准确调整了。第8是准确遵守分量，水200毫升，盐0.5公克以下，这个比例真的很重要。水太多的话，盐的浓度会降低，效果会下降；盐太多的话，反而对血压造成负担。有量匙的话很好，没有的话用2根手指捏的程度刚好。一开始准确测量住喝，熟悉后凭感觉也可以。重要的是几乎感觉不到咸味，放入口中时和水味几乎没有差别，才是适当的浓度。74岁张翠莲女士一开始做的太咸而失败，降低浓度后才看到效果。第9是与其他习惯连结。与其单独进行盐水例行公事，和其他健康习惯一起做的话，效果会更大。喝完盐水20分钟后轻度散步的话，细胞活化会更快，或者做轻度伸展运动或深呼吸运动也好。71岁林文斌先生说，喝完盐水后在公寓楼梯慢慢上下走动，那样身体会更快苏醒，一天变得轻盈。请打造您自己的例行公事。第10是和家人一起做，和配偶或兄弟姊妹一起做，比一个人做更能持续。互相照顾、互相鼓励的话，既有趣又能产生动力。68岁陈玉霞女士和先生一起开始，像互相竞争一样做，不知不觉就超过3个月了。家人一起做的话，整体饮食习惯也会变健康。因为一个人改变，全家人都会改变，也能把好习惯传给孙子女。因为健康不只是一个人的事，而是全家人的幸福。旁边有家人或朋友在吗？请立刻用通讯软体分享这部影片的连结，然后在留言区只要留下一句“和家人一起开始”，您的决心对其他人来说也是很大的勇气。现在在结尾部分整理今天的核心内容，并给您一个今天立刻就能实践的建议。
还记得今天说的故事吗？让我们一起整理一下今天了解的内容。第一，只喝白开水的习惯会关闭细胞门。无论喝多少水，没有电解质的话，细胞会持续处于口渴状态。第二，一杯盐水是细胞的钥匙卡，只要遵守0.5%的黄金浓度，细胞膜就会打开，营养和氧气才能正确传递。第三，正确实践这个例行公事的话，浮肿和疲劳会减少，早晨会变得轻盈。找我咨商过的朋友中，有些人7天内腰带就松了一格，早晨浮肿明显减少的人也很多，上午专注力恢复、头痛消失的人也有。错误的常识是什么呢？就是认为多喝水一定好的想法。正确的方法是调整平衡。水的质比量更重要，时机和浓度很重要。与其一天勉强喝到2公升，规律地喝加入适当电解质的水，效果会好得多。如果不正确进行这个例行公事，继续用错误的方式喝水的话，会怎样呢？浮肿会持续，疲劳会累积，每天早上照镜子都会很讨厌，身体会越来越沉重，腰带越来越紧。整天倦怠，专注力也会下降，严重的话可能导致慢性疲劳。相反地，正确管理的话会有什么效果呢？7天后照镜子时，脸部轮廓会变清晰，手指戒指变松，袜子痕迹变少。早上起床时身体会变轻盈。2周后腰带会松一格，整个上午都能保持专注力，下午也不会疲倦。3周后，这会完全变成习惯，即使没有闹钟也会自动进行，身体会自己期待那个时间。几个月后，健康检查数值也会改善，周围的人会问您最近有什么好事吗？脸色会明亮到这种程度。给您一个从今天开始就能实践的建议。今天晚上这部影片结束后，请去厨房，把一个水杯和天然海盐放在餐桌旁边。明天早上睁开眼睛后，立刻在那个杯子里倒入温温的200毫升水，加入1小撮天然海盐，慢慢花30秒喝下去。就这样而已，不需要什么大规模的运动，也不需要复杂的饮食计划，只要一杯水、1小撮盐，30秒的时间就够了。这个小小的实践能改变您的一天，改变1周，改变1个月，改变人生。下一部影片中，我也会一起介绍消除浮肿的晚间例行公事。光是早晨例行公事就有充分的效果，但如果加上晚间例行公事，效果会加倍。我会详细告诉您如何排出整晚累积的废物，以及为了熟睡应该养成什么习惯。如果有共鸣的话，请用订阅和按赞支持。如果能帮助这部影片传递给更多人，我会非常感谢。请在留言区只留下一句话，明天早上立刻试试看。这一句话将成为改变您身体的第一步。然后请在留言区这样写：明天早上7点盐水时间开始，只要1行就可以了。写下具体时间的话，实践率会高得多。您的决心对其他人来说也是很大的勇气，对您自己来说也成为约定。我是研究电解质和水分平衡30年的陈志明博士，支持您健康的早晨。下一部影片再见，谢谢您。 몸이 무겁다고 느끼시나요? 거울을 보면 눈꺼풀이 퉁퉁 부어있고 손가락에 낀 반지가 꽉 끼는 느낌 받아보셨죠? 밥을 줄이고 운동도 하는데 왜 피로는 그대로일까요? 많은 분들이 물만 많이 마시면 건강해진다고 믿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게 붓기와 피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30년간 전해질과 수분 균형을 연구해온 김도연 박사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천 명의 시니어 분들과 상담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 거기에 단 한 꼬집의 차이가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점이죠.
많은 분들이 아침엔 맹물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다. 깨끗한 정수기 물을 벌컥 마시면 몸속 노폐물이 다 빠져나간다고 믿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제가 연구실에서 관찰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맹물만 마시면 오히려 세포가 물을 머금고 붓기가 심해지고 피로감이 더 올라가더군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세포는 물만으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포막을 통과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전달하려면 전해질이라는 열쇠가 필요해요. 그 중에서도 나트륨은 세포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키카드 역할을 합니다. 이 키가 없으면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세포는 갈증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아침 소금물 한 잔이 어떻게 세포를 깨우고 뱃살과 붓기와 피로를 줄이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어떤 분들은 절대 이 방법을 하면 안 되는지도 함께 말씀드릴 거예요. 혈압이나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아침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아침마다 붓기 때문에 힘드신가요?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얼마 전에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오신 67세 김영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성실하게 건강관리를 하시던 분이에요. 매일 아침 산책도 나가시고 채소 위주로 식사하고 물도 열심히 마시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붓고 손가락 반지가 끼이지 않을 정도로 손이 부어 있다는 거였죠. 김영자님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저한테 오시기 전까지 여러 방법을 다 시도해 보셨대요. 저염식도 해보고 과일만 먹는 날도 있었고 물을 더 많이 마시라는 말을 들어서 하루에 2리터씩 억지로 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오전 내내 피곤하고 심지어 머리도 자주 아프다고 하셨어요. 제가 첫 상담에서 물어봤습니다. 아침 첫 물 한 잔을 어떻게 드시냐고요? 김영자님은 주저없이 대답하셨어요. 늘 차가운 정수기 물을 벌컥벌컥 마신다고 하셨죠. 깨끗한 물이 좋다고 생각하셔서 맹물만 고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에 1000일염 한 꼬집, 그러니까 0.5g도 안 되는 양을 타서 아침 공복에 천천히 30초 동안 마셔보시라고요. 처음엔 김영자님도 의아해 하셨어요. 소금을 먹으라고요? 저염식을 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되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는 건 문제지만 적당한 전해질은 오히려 세포가 물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도와준다고요. 김영자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3일간 시도해 보셨어요. 그리고 3일 차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 붓기가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거울 보는 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고, 손가락도 한결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7일 차가 되니까 더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허리띠가 한 칸 여유로워졌다고 하시더군요. 무리한 운동도 복잡한 식단도 없이 말이죠.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단순히 김영자님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셨거든요. 물을 열심히 마시는데 오히려 붓고 피곤하고 몸이 무겁고 이유를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변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아침 루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 일상에서 붓기와 피로를 부르는 아침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이 내일 시작할 시간을 남겨주세요. 아침 7시, 아침 6시 30분, 이렇게 구체적으로요. 실제로 시간을 적으면 실천율이 3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침마다 맹물만 마시는 분들 계시죠? 깨끗한 정수기 물이나 생수를 벌컥 마시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붓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맹물은 체내 나트륨 농도를 순간적으로 희석시켜요. 그러면 우리 몸은 농도를 맞추려고 세포 안에 물을 가두기 시작합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공복 상태에서 전해질이 결핍되면 오히려 붓기와 피로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세포가 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머금고만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72세 박명호 님도 비슷한 경우였어요. 매일 아침 생수를 1리터씩 마셨는데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두통이 심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 200ml에 1000일염 한 꼬집, 그러니까 0.3에서 0.5g 정도를 타서 아침 첫 물로 마시는 걸 권해드렸습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전해질 농도가 맞춰지면서 세포가 물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거든요. 다만 혈압 조절 중이거나 심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물을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차가운 물로 위를 자극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잠에서 깨자마자 시원한 냉수를 벌컥 마시시는데 찬물은 위 점막을 자극해서 수분 흡수를 늦춥니다. 서울대 식품영양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지근한 물이 냉수보다 체내 흡수율이 30%나 높다고 해요. 70세 윤정자님은 늘 냉수로 속을 달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물 온도를 바꿔보라고 권했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질 정도, 그러니까 약 35도에서 40도 정도로 조절하시라고요. 너무 뜨거운 물은 입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미지근한 정도가 딱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냉수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세 번째는 아침 식사 직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이에요. 음식 섭취 직후에 물을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서 소화가 느려집니다. 대한영양사협회 연구에 따르면 식전 20분에 수분을 섭취하는 게 위의 부담을 줄이고 포만감을 높인다고 해요. 65세 정인수님도 식사 후에 물을 마셨다가 속이 더부룩해졌는데 식전 20분으로 바꾸니까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소금물을 마신 후 20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커피나 과일즙도 물의 희석 작용을 일으키니까 같은 시간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식사 전후에 언제 물을 마시고 계신가요? 네 번째로 짚어볼 습관은 너무 적은 양의 물을 섭취하는 거예요. 수분 부족은 혈액 점도를 높이고 피로감을 증가시킵니다. 한국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분들 중 40%가 만성 탈수 상태로 확인됐대요. 69세 김정호님은 하루에 물을 2~3컵만 마셨다가 오후마다 피곤하고 두통이 심했다고 하셨어요. 아침 소금물 한 잔 외에도 하루 총 1리터에서 1.2리터 정도는 틈틈이 나누어서 마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몇 컵 정도 마시나요? 다섯 번째는 정제염을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정제염은 미네랄이 거의 제거되어서 나트륨만 남은 상태예요. 부산대 식품과학연구소에서는 천일염이 마그네슘과 칼륨 함량이 높아서 체내 전해질 균형에 유리하다고 밝혔어요. 71세 이은미님은 소금물 루틴을 정제염으로 했을 때 아무 효과가 없었는데 천일염으로 바꾸자 5일 만에 붓기가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천일염이나 핑크솔트를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요오드 함량이 높은 소금은 공복에는 피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집에서 어떤 소금을 쓰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 습관은 물을 너무 빨리 마시는 거예요.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면 위장이 놀라서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위 근육도 약해지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상담한 68세 최영희 님도 늘 물을 급하게 마시다가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왔다고 하셨어요. 물은 한 모금씩 입에 머금고 천천히 삼키는 게 좋습니다. 특히 소금물은 입안 점막에서부터 전해질 흡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더욱 천천히 마셔야 효과가 커요. 30초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급하게 마시는 것보다 훨씬 속도 편하고 흡수도 잘 됩니다. 7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양치하고 물 마시는 순서예요.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양치하고 나서 물을 마시시는데 사실은 물을 먼저 마시는 게 더 좋습니다. 밤새 입안에 고인 침에는 소화효소가 많이 들어 있거든요. 이걸 물과 함께 삼키면 위장 활동을 깨우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침을 삼키고 바로 소금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양치하는 순서로 바꿔보세요. 74세 강순자 님도 이 순서로 바꾸고 나서 아침 소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작은 순서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8번째 습관은 물에 다른 걸 타서 마시는 거예요. 레몬물이나 꿀물이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타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복에는 오히려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어요. 특히 당분이 들어가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인슐린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오전 내내 나른해집니다. 아침 첫 물은 순수하게 물과 소금만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레몬이나 꿀은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걸 권합니다. 67세 박미숙 님도 늘 꿀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순수 소금물로 바꾸고 나서 오전 집중력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8가지 습관만 고쳐도 몸의 균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숨어 있던 작은 실수들이 사실은 붓기와 피로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반대로 붓기와 피로를 줄이는 아침 소금물 루틴 실천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준비입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와 천일염 한 꼬집, 그러니까 0.3에서 0.5g 정도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입맛으로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짜면 오히려 위에 부담이 가거든요. 전날 밤에 물컵과 소금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침대 옆 탁자나 주방 식탁 위에 놓아 두시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마실 수 있거든요. 73세 홍경희 님은 늘 까먹다가 전날 밤에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고 나서 매일 빠짐없이 실천할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내일 아침 여러분도 준비해 두실 수 있나요? 두 번째는 마시는 방법이에요. 물을 입에 머금으면 입안 점막에서부터 전해질 흡수가 시작됩니다.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말고 30초 동안 천천히 삼키는 게 핵심이에요. 한 모금 머금고 5초 정도 입안에 두었다가 삼키고 또 한 모금 머금고 삼키고 이렇게 반복하세요. 급하게 마시면 위가 놀라서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위 근육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70세 신영호 님도 처음엔 습관대로 급하게 마셨다가 속이 불편했는데 천천히 마시는 방법으로 바꾸고 나서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평소에 물을 어떻게 마시시나요? 세 번째 단계는 20분 금식입니다. 소금물 마신 후 20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전해질 흡수 효과가 희석되거든요. 커피도 안 되고 과일도 안 되고 주스도 안 됩니다. 순수하게 물과 소금만 먼저 들어가야 세포가 제대로 깨어나요. 이 20분 동안 뭘 하시면 좋으냐고요?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가벼운 스트레칭 하시면 딱 맞아요. 창문 열고 심호흡 몇 번 하시는 것도 좋고요. 66세 이정혜님은 이 시간에 라디오 체조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몸도 깨우고 시간도 보내고 일석이조라고 하셨어요. 식전 금식 20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일정을 고정하는 겁니다. 같은 시간에 루틴을 반복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매일 다른 시간에 하면 효과가 떨어져요.
우리 몸은 규칙적인 패턴을 좋아하거든요. 아침 6시에 일어나시는 분은 6시 5분에, 7시에 일어나시는 분은 7시 5분에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휴대폰 알람에 소금물 타임이라고 설정해 두세요. 처음 3일간은 알람이 울리면 귀찮으실 수도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자동으로 그 시간을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영상 멈추고 알람 설정하고 오세요. 설정하셨으면 댓글에 몇 시로 정했는지 남겨주세요. 아침 6시 30분, 아침 7시 이렇게요. 함께 시작하는 분들이 많을수록 더 힘이 나거든요. 75세 김철수님은 알람 없이도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진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루 중 어떤 시간이 가장 여유로우신가요? 다섯 번째는 3주 지속입니다. 세포가 새로운 리듬을 기억하기까지는 평균 21일이 걸려요. 중간에 중단하면 초기 반응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주는 꾸준히 해보셔야 진짜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요. 7일 단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붓기는 어떤지, 피로는 어떤지, 집중력은 어떤지, 소화는 어떤지, 수면은 어떤지 이렇게 5가지 항목을 매일 점검하는 겁니다. 72세 안정희님은 수첩에 동그라미 X 표시로 기록했는데 2주 차부터 동그라미가 확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3주간 작은 습관 도전해 보시겠어요? 여섯 번째는 소금 종류를 정확히 선택하는 겁니다. 천일염이나 핑크솔트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천일염은 바닷물을 햇볕에 말려서 만들기 때문에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이 함께 들어 있어요. 이 미네랄들이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정제염은 화학 처리를 거쳐서 순수한 나트륨만 남은 상태예요. 몸에서 필요한 다른 미네랄은 다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같은 소금물이라도 천일염으로 만든 거랑 정제염으로 만든 거랑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마트에서 소금 사실 때 성분표를 꼭 확인해 보세요. 일곱 번째는 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미지근하다는 게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수 있는데 정확히는 35도에서 40도 사이가 적당해요. 손가락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딱 맞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입 점막이 자극받고 너무 차가우면 위가 놀라요. 온도계로 매번 재기는 번거로우니까 처음 일주일만 온도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감이 잡혀서 나중엔 손으로 만져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69세 유미선님은 처음엔 온도계로 쟀는데 지금은 손 감각만으로도 정확하게 맞춘다고 하셨어요. 여덟 번째는 양을 정확히 지키는 겁니다. 물 200ml, 소금 0.5g 이하, 이 비율이 정말 중요해요. 물이 너무 많으면 소금 농도가 낮아져서 효과가 떨어지고 소금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혈압에 부담이 갑니다. 계량 스푼이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손가락 2개로 집은 정도가 딱 맞아요. 처음엔 정확하게 재서 드시다가 익숙해지면 감으로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짠맛이 거의 안 느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입에 넣었을 때 물맛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야 적당한 농도입니다. 74세 조명희님은 처음에 너무 짜게 만들어서 실패했는데 농도를 낮추고 나서 효과를 봤다고 하셨어요. 아홉 번째는 다른 습관과 연결하는 겁니다. 소금물 루틴을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다른 건강 습관과 함께하면 훨씬 효과가 커요. 소금물 마시고 20분 후에 가볍게 산책 나가시면 세포 활성화가 더 빨라집니다. 아니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심호흡 운동을 하셔도 좋아요. 71세 박영길님은 소금물 마시고 아파트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몸이 더 빨리 깨어나고 하루가 가벼워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열 번째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배우자나 형제 자매랑 같이 하면 더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서로 챙겨주고 격려해주면서 하면 재미도 있고 동기부여도 돼요. 68세 최순덕님은 남편분이랑 같이 시작했는데 서로 경쟁하듯이 하다 보니 어느새 3개월이 넘었다고 하셨어요. 가족이 함께하면 식습관 전체가 건강해지는 효과도 있어요.
한 사람이 바뀌면 온 가족이 바뀌거든요. 손주들한테도 좋은 습관을 물려줄 수 있고요. 건강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행복이니까요. 혹시 옆에 가족분이나 지인분이 계신가요? 이 영상 링크를 카카오톡으로 바로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가족이랑 같이 시작합니다. 이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이제 마무리해서 오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기억나시죠?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맹물만 마시는 습관은 세포문을 닫습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전해질이 없으면 세포는 갈증 상태로 남아 있어요. 둘째, 소금물 한 잔은 세포의 키카드입니다. 0.5%의 황금 농도만 지켜도 세포막이 열리고 영양분과 산소가 제대로 전달됩니다. 셋째, 이 루틴을 제대로 실천하면 붓기와 피로가 줄고 아침이 가벼워집니다. 저한테 상담받으신 분들 중에 7일 만에 허리띠 한 칸이 여유로워진 분들도 계시고 아침 붓기가 확 줄어든 분들도 많으세요. 오전 집중력이 회복되고 두통이 사라졌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잘못된 상식은 뭐였나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무조건 좋다는 생각이었죠. 올바른 방법은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물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고 타이밍과 농도가 중요해요. 하루에 2리터씩 억지로 마시는 것보다 적당한 전해질이 들어간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만약에 이 루틴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 잘못된 방식으로 물을 마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붓기는 계속되고 피로는 쌓이고 아침마다 거울 보기가 싫어질 겁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허리띠는 점점 조여오고 하루 종일 나른하고 집중력도 떨어질 거예요. 심하면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7일 후에 거울을 보면 얼굴선이 또렷해져 있을 겁니다. 손가락 반지가 헐렁해지고 양말 자국이 덜 남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요. 2주 후엔 허리띠가 한 칸 여유로워지고 오전 내내 집중력이 유지되고 오후에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3주 후엔 이게 완전히 습관이 돼서 알람 없이도 자동으로 하게 되고 몸이 스스로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몇 달 후엔 건강검진 수치도 개선되고 주변 사람들이 요즘 뭐 좋은 일 있어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얼굴이 밝아져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지금 이 영상 끝나고 나서 주방에 가세요. 물컵 하나랑 천일염을 식탁 옆에 두세요.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그 컵에 미지근한 물 200ml를 따르고 천일염 한 꼬집을 타서 천천히 30초 동안 마셔보세요. 그게 다예요. 거창한 운동도 필요 없고 복잡한 식단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물 한 잔, 소금 한 꼬집, 30초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일주일을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붓기를 되돌리는 저녁 루틴도 함께 다뤄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지만 저녁 루틴까지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밤새 쌓인 노폐물을 어떻게 배출하고 숙면을 위해 어떤 습관을 들여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내일 아침 바로 해볼게요.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몸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내일 아침 7시 소금물 타임 시작합니다. 딱 한 줄이면 됩니다. 구체적인 시간을 적으면 실천율이 훨씬 높아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약속이 됩니다. 저는 30년간 전해질과 수분 균형을 연구해온 김도연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